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아침 기사를 검색하다가 한국의 저출산과 관련해서 두 개의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 바로 2019년 3분기입니다. 분기별 자료 가운데서도 역대 최저치가 이번 3분기입니다. 2000년도 1분기에 신생아 수는 17만 8,245명이었습니다. 계속 하락해서 2019년 3분기에는 마침내 7만 3,79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9년 만에 반토막 이하 41.4%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자료는 전국 월별 출생 추이입니다. 매년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단의 붉은색 그래프는 2019년, 그 다음 바로 위에 푸른색 그래프는 2018년, 마지막으로 회색 그래프가 2017년 월별 출산율입니다. 월별을 기준으로 하면 계속 하락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이 2018년보다 낮고 2018년이 2017년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2019년도에는 2만 4,123명, 같은 기간인 2018년 9월에는 2만 6,066명, 그리고 2017년에는 3만 85명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월을 기준으로 해서도 내려앉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최저 기록을 매월 갈아끼고 있으며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87명이 감소한 전년 대비 마이너스 8.3%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목표치를 세웠던 30만 출생아 수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참고로 3분기까지 출생아 수는 23만 2,317명에 불과합니다. 추세가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월별 기준으로 보나 분기별 기준으로 보나 내려앉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부의 노력입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간 정부가 저출산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쏟아부은 예산은 143조 원입니다. 143조 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1년에 10조 원가량을 쏟아부은 셈입니다. 또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5년 주기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늘 그렇듯이 그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뿌리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예산은 관련 부처나 또 관련 기관이나 관련 사업체들에게 정부 예산을 타쓰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저출산 예산으로 집행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가 얼마나 저출산과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개발 사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고성장 기업 수출 역량 강화 사업, 청년 진로 등이 모두 다 저출산 예산에서 집행됐던 사업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보건복지부가 예산 확보해서 저출산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일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조 원에서 1년에 수십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만들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요인은 다음에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를 중심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의 삶이
무척 고단하고 힘듭니다. 특히 주거난과 취업난이 심합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중심으로 보면은 한국 사회의 앞날, 한국 사회의 미래를 흐릿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생스럽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으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출산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장기적인 의사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이 밝아야 아이를 낳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한국 사회 앞날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어둡게 보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의 크기, 특히 사교육비 부담을 모든 사람들이 염두에 둡니다.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육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번듯한 직장을 갖고 정상적인 삶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 현재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에 처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확보하고 이런저런 사업을 만들어서 돈을 쏟아붓는 일은 그냥 일을 하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부분 관련 공무원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일 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출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주거난, 취업난, 그리고 교육비 부담 등의 해결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더 나아지고 말 것이다. 앞으로 더 밝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가 없다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어렵다고 봅니다. 앞에서 제가 지적한 세 가지 문제는 모두 한국에서 시장 친화적이고 규제 개혁적인 대규모 과감한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의 등장과 이들의 개혁 프로그램을 지지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는가에 따라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교육개혁만 들더라도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그런 교육개혁만 하더라도 이미 교사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개혁을 한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칙칙한 분위기가 지배하는 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을 투입하더라도 극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저출산 문제 역시 한국 사회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금 불편하더라도 과감한 구조개혁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